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원장 권남훈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도 특히 대내외 구조적 변화의 한국 경제 영향 연구라는 연구로 지난 2024년 최우수 연구로 선정이 된 PM이신 이소라 박사님을 모시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대내외 구조적 변화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두 가지를 드신 것 같아요.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보이고 있는 두 가지 변화는 인구 고령화랑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이 두 가지의 흐름입니다. 과연 이 디지털 전환이 산업에서 이루어질 때 근로자의 고령화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좀 살펴본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산업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변화는 사실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와 실제 인력이 적응하는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은 스마트해졌는데 현장 근로자는 예전 방식이 되게 익숙한 거죠.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ICT 제조업이 평균 연령도 빠르게 올라가고 디지털 기술 활용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 보고서도 많고 네, 맞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도 많은데 이 보고서가 이 두 가지를 결합했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 지금 ICT 제조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ICT 제조업이 고령화도 빨리 이루어지고 또 디지털 전환도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을 잘 보면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ICT 제조업이라고 하면 디지털에 되게 익숙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현장은 이제 ICT 제조업이기 때문에 전자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전자 장비를 제조하고 공정하는 이런 전통적인 공정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고령 근로자들은 수십 년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장비 소리만 탁 들어도 좀 이상한데?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숙련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 그 분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작업자는 예전에는 소리로 알았었는데 이제는 모니터를 보고 시스템 알람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그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과연 그 근로자분들이 이게 적응이 잘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전환이 사실 고령 근로자에게 결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명령어를 기입해서 오류를 해결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공장의 기계를 고칠 줄 알지만 명령을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분들이 쌓아온 경험과는 전혀 다른 역량이 요구되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고령 근로자가 적응하지 못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려고 디지털 전환을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 고령 근로자들을 다른 직무에 재배치를 해야 합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네, 이제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령에 따른 생산성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분석이 되셨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령화로 5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 보자면 40대는 사실 저희가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보고 있거든요. 경험도 있고 숙련도 있고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들이 가장 균형 있게 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50대 이상의 노동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40대가 쌓아놨던 그런 경력보다는 생산성 증가분이 덜 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사실 이게 50대로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 참 생산성이 떨어진다니까 참 아픈 부분이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 좀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네. 이런 영향이 좀 그 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려가 시작되기 시작했거든요. 2015년 이후에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산업 전반에서 직무 역량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2015년 이후에 좀 더 생산성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산성 우려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디지털 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고령화도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어떤 그런 양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이번에 평가를 하셨는지. 한국은 국제 지표만 보면 디지털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IMD 디지털 경쟁력 순위라는 게 있는데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가 18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글로벌 AI 지수 역시 6위권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보면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나 인터넷 접근성 등 기본적인 디지털 기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디지털 기술을 그럼 도입하고 있나 저희가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약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부 서비스업이나 ICT 제조업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라니까 참 네. 그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네. 부르짖고 우리가 디지털 전환 네. 연구도 많이 한 거에 비하면은 네. 퍼센티지가 아직도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사실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그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이 이거를 잘 도입을 안 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 디지털 전환 강국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게 된 부분에는 정부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방식이 있는데 이제 공공 부분의 디지털 인프라가 되게 빠르게 구축이 됐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민간 기업들은 자신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업무를 재조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5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높으면 그 기업에서는 더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기술을 들여오면 누군가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고령 근로자가 많을수록 이런 전환 비용이 더 크게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진전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데 좀 어려움으로 네. 작용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한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근로자로 하여금 디지털 전환 교육을 하기보다 뭐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고 하니까 기술을 다 바꿔버리자. 고용과 기술의 대체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은 혹시 뭐 나타나지 않나요? 맞아요. 디지털 자본이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디지털 자본이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전환에 활용되는 장비들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디지털 자본의 가격이 떨어져서 널리 활용될수록 고령 근로자가 더 많이 대체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 고령 근로자가 하던 일들을 이런 디지털 자본들이 더 많이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령 근로자의 경우에 비디지털 자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하나 세웠다든지, 네. 뭐 기계를 들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보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랜 경험과 숙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보완 관계를 갖는데 디지털 자본에 있어서는 대체 관계를 갖게 돼서 잘 대체가 더 쉽게 된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경제학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간의 어떤 대체 관계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얘기를 잘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은 이게 이 자본도 다 같은 자본이 아니라 비디지털 자본은 좀 고령 친화적이고 디지털 자본은 고령층과는 좀 서로 이렇게 대체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고령화 추세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처음에는 좀 어렵게 하다가 갑자기 또 확 전환이 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럴까요? 근데 좀 좋은 소식은 최근으로 네. 올수록 이 대체성이 점점 약해지는 추세로 아, 확인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기술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 내부에서 고령 근로자 교육도 많이 하고 이제 직무로 전환도 많이 하고 있고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정책연구소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많았는데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게 항상 정책적 시사점 네.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뭐 좀 결론 얻으시는 게 있나요? 기존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디지털 친화적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장점은 있지만 지금 산업 현장에서 당장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제 중고령 근로자들, 이제 40대 이상의,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기술 교육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중고령 재직자들을 위한 실무형 아니면 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심화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연구원이니까 좀 산업별로 좀 차이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업이 지금 현재 디지털 기술이 어느 것이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고 어떤 기술이 우리 기업에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ICT 제조업 같은 산업은 뭐 AI나 뭐 로보틱스 같은 이제 고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사실 음식 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산업이나 기업 특성에 맞는 디지털 전환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이나 네. 뭐 기업의 상황, 우리의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변화에 맞춰서 좀 맞춤형의 그런 전략을 좀 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저희 산업연구원이 사실은 그런 그 좀 세부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기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오늘 뭐 아주 좋은 말씀 들었고요. 이것으로 그러면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